네, 11월 1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시대, 암호화폐 시대를 생각을 하면서 키워드를 꼽자라면 이 토큰화 이슈,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레거시 에셋들,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증권, 채권, 부동산, 미술품, 명품 이런 것들을 실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품들을 토큰화로 시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안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이 토큰화 이슈가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토큰화 이슈에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곳, JP모건을 비롯한 레거시 대기업 금융권, 금융기업들을 비롯해서 리플, 뭐 역시 마찬가지 토큰화에 지금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죠. 최근에 홍콩 통화청과 이 CBDC 파트너십을 진행을 하면서도 리플이 담당을 했던 거는 CBDC의 국경 간 결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자산 토큰화, 토큰화 된다라는 게 결국에는 NFT화 시킨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리플이 홍콩 정부와 함께 협업을 할 정도로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도 리플 역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P모건, 시티뱅크, 피델리티 이런 대기업들도 기성 레거시 금융권들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간과 돈을 때려박으면서 이 실물자산 토큰화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토큰화가 이제 어떤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들 여러 수많은 프로젝트들 위해서 토큰화가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토큰화가 여러 프로젝트들 사이에서 상호 운용성을 가지면서 다 연결돼서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핵심적인 역할, 상호 운용성을 구현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역할, 보안과 완성도가 명확하게 입증되게끔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체인링크잖아요. 그래서 체인링크가 지금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프로젝트라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지금 하반기 들어서 어떤 제가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토큰화 그리고 상호 운용성,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뜨겁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미래 블록체인 시대가 조금 더 본격화가 된다면 이 두 가지 키워드는 두 가지 기둥으로서 어떤 실물 자산을 토큰화 시켜서 여러 블록체인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상호 운용성을 갖고 정말 거대한 메타버스 세계가 구축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조금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챗 GPT가 그려준 이런 이미지처럼 모든 실제하는 자산들이 토큰화되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매매가 되는 이런 결제 혁신이 이루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뜨거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우마르 파루크, 이 오닉스, JP모건의 블록체인 담당 부서 오닉스의 CEO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JP모건 코인, JPM 코인이 지금 1일 예금 이체 규모가 10억 달러 규모인데 이게 1에서 1년 안에 100억 달러까지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 2년 안에 10배가 지금 가능하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JP모건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토큰화된 미국 달러, 유로화 예금 이걸 이체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JP모건이 지금 이게 사실 리플 프로젝트의 모델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국경 간 송금을 더 빠르고 실시간으로 그리고 더 저렴하게 거의 수수료 0원 수준으로 이걸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시작 지점이 재밌어요. JP모건이 매일 어마어마하게 내부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스위프트를 통해서 보내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게 돈이 들어가고 수수료도 너무 많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1년 수수료하니까 그 액수가 어마어마해서 아예 그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리플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과 거의 유사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별도 계열사로 분사시킨 게 오닉스예요. 지금 오닉스의 CEO가 우마르 파루크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경쟁력을 JP모건도 가지고 있는 거고, 하다하다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현행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나는 JP모건의 오닉스고 하나는 리플랩스의 XRP 레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둘 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JP모건에서 지금 이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와 지금보다 2년 안에 10배 수준으로 거래량을 자체적인 것만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토큰화 이슈가 지금 JP모건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따끈따끈한 건지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최근 들어서 한두 달 동안 JP모건이 이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중심에 많이 꽤 자주 섰어요. 이게 얼마 전에는 블랙록과 바클레이의 토큰화 담보 결제를 지원을 했는데 오닉스를 기반으로 한 거죠. 그래서 JP모건이 자체 개발한 토큰화 담보 네트워크 CTN을 처음으로 실제 사용한 사례가 블랙록과 바클레이의 담보 결제 지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산의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전 세계 모든 대기업 금융권들 중에서 JP모건이 선빵을 날렸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 JP모건이 블랙록 그러니까 블랙록이 자사의 머니마켓 펀드 가운데 하나의 주식을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 토큰화 담보 네트워크 CTN을 활용을 한 거고 이후에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위한 담보로 바클레이에게 해당 토큰을 전송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빠르고 저렴하게 혁신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블랙록 같은 바클레이스 같은 이런 대기업들까지도 사실 거의 돈과 관련해서는 괴물급들이잖아요. 이런 애들도 지금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토큰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 혁신을 이미 사용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CTN을 활용을 하니까 TCN을 활용을 하니까 평균 하루 걸리던 담보 결제 프로세스가 거의 실시간으로 구현이 되더라.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XRP를 주목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인 건데 이게 JP모건에서도 이미 이렇게 잘 구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경우에는 묶인 자본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런 기관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JP모건 고객들 입장에서도 돈을 담보 같은 걸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가니까. 이게 결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담보가 묶여 있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JP모건도 이런 혁신 시스템을 제공해 주면서 수수료 받아 이득이고 이런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런 혁신적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 혁신을 사용을 하면 효율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자산 운용을 할 수 있고 거의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 JP모건만 하고 있냐? 아니라는 거죠. UBS, LSEF, 시티그룹 모두 다 지금 이 토큰화 프로그램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과 보안 테스트, 특히 상호 연결된 토큰화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JP모건 고객이더라도 시티뱅크의 고객과 함께 자연스럽게 담보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 다시 말해서 JP모건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을 거고 시티뱅크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을 건데 이 사이에서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상호 연결성,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게 등장한 이슈죠. JP모건이 이번에는 아폴로와 함께 자산 토큰화 테스트를 진행했다라는 소식. 이것도 참 재밌어요. 이 프로젝트 가디언 싱가포르 통화청 마스를 중심으로 거의 글로벌하게 괴물급 어떤 플레이어들 다 모아놓고 어벤져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얘들 엄청 빡세게 서로 지금 자산 토큰화 결제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큰화 이슈라는 게 블록체인을 통한 어떤 결제 혁신, 통화 혁신, 송금 혁신, 종합적으로 이 디파이 혁신은 이미 변수가 아니에요. 이미 상수. 얘들이 지금 다 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게 지금 핵심이 뭐냐면 토큰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아발란체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급등 원인 가운데 이슈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를 꼽으자라면 이 과정에서 아발란체의 에버그린 서브넷이 연동돼서 함께 활용이 됐다라는 거. 지금 프로젝트 가디언의 어떤 파트너 멤버들 중에 뭐 JP모건, 아폴로 그리고 아바랩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발란체의 어떤 주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발란체 개발사 아바랩스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발란체가 얼마나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앞서서 우리가 투자 원칙 지켜볼 때 그 폴리곤 이야기를 했던 거에 또 맞춰보면 이렇게 튼실하게 프로젝트를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어떤 디파이 혁신을 구현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 대응 종목으로 선택을 해서 투자 종목으로 내가 같이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아발란치를 그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JP모건 아폴로 어떤 결제 혁신을 또 지원을 하는 이런 역할을 또 해주고 있다라는 거. 핵심은 토큰화. 또 재밌는 게 또 이거죠. 피델리티와 시티뱅크가 이번에는 아발란체 기반의 외환 거래, FX 거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가디언, 이 역시 프로젝트 가디언의 일환이고, 이것 역시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겹치다 보니까, 아발란체 시세에 또 급반등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특히 이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가운데 상호 운용성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역량이 이미 입증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잘 프로젝트가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대기업들 JP모건, 피델리티, 시티뱅크, 아폴로가 거기잖아요. 이 사모펀드인데 제이 클레이튼 SAC 위원장이 퇴임하자마자 이제 토낀데가 아폴로의 경영진으로 토꼈잖아요. 그래서 아폴로와 JP모건의 관계 이런 것들 보면 다 그냥 얽히고 설켜 있다. 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아발란체 기반으로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들. K33 리서치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물 자산 메타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선택지는 체인링크다. 그러니까 체인링크만큼 상호 운용성을 보안성을 갖추면서 다 연결시켜버리는 이런 프로젝트가 없어.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에 최적화된 요거 하나가 목표인 프로젝트가 없어.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K33 리서치는 이제 상호 운용성, 토큰화 시대는 무조건 상호 운용성이라는 단어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큰화, 상호 운용성 이거를 미래 블록체인 시대의 두 가지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K33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체인링크를 아예 콕 집어서 실물자산 메타와 관련된 가장 좋은 선택지다. 실물자산 핵심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다. 이거 발표 이후에 체인링크도 엄청 급등을 했었죠. 체인링크도 많이 올랐고 지금 살짝 사이드 횡보 양상 보이고 있는데 중장기 대응으로 바라보실 때는 체인링크 같이 이렇게 시장이 일단 입증이 끝난 프로젝트들 위주로 괜히 막 조금 어설프게 밈코인, 잡코인 이런 펌핑 노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프로젝트들 펀더멘털리티가 확실하고 이미 거대 대형 기업들 레거시 금융기관들의 어떤 블록체인 결제 혁신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입증된 프로젝트들을 좀 더 접근을 하시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그런 어떤 물론 이건 또 그 단타와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장기 대응을 하고 일부 포지션은 단기 대응할 수 있잖아요. 단타 칠 수 있는 거고 딱 봐도 반등할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내 눈에도 들어오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단타 치면서 수익화를 더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핵심 포지셔닝은 이렇게 조금 의미 있는 실제 블록체인 혁신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위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토큰화와 관련해서 엄청 빡세게 사실 이제 토큰화 이슈 그리고 상호 운용성 이슈를 다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XRP 레저죠.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홍콩 통화청 CBDC 프로젝트에서도 부동산 NFT 리서치를 담당했었고 결과 성과가 되게 좋았다라고 이제 홍콩 통화청도 밝혔잖아요. 그래서 리플이 홍콩 통화청의 CBDC 프로젝트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 그러길래 많은 사람들은 CBDC의 국경 간 결제 송금과 관련해서 XRP 레저의 어떤 상호 운용성 미디어 커런시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 브릿지 커런시로서의 역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실제로는 자산의 토큰화 그것도 무려 심지어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 부동산 자산을 홍콩 디지털 달러 CBDC로 토큰화 시켜서 그걸 거래로 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CBDC로 이제 거래가 되는데 CBDC로 부동산 대출도 받고 담보도 걸리고 이런 식의 어떤 지금 혁신적인 테스팅 작업을 홍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로 리플이 선정이 됐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부동산 자산을 NFT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홍콩 디지털 달러 CBDC로 매매가 가능하고 대출이 가능하고 이런 그림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게 또 하필 홍콩인데 그럼 나중에 홍콩에서 이게 성공적으로 오케이가 됐을 때 당연히 이제 그 넥스트 스텝의 대상은 중국 본토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분석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좀 눈에 띄는 알트코인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체인링크가 지금 1.34달러에서 13.4달러에서 리테스트에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19.4달러까지, 여기까지 지금 상승 여력이 있다. 이거 주간 차트예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고 보면 일단 지금까지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해줘서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 그런데 빠지면 이제 9달러, 10달러 여기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체인링크 홀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립토 인사이트는 지금 솔라나 차트와 너무 비슷한 에이다, 카르다노 차트 거의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카르다노 차트인데, 이게 솔라나가 폭등하기 전 9월 10월 9월 10일 그때 차트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다도 사실 너무 오래 눌려 있어 가지고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차트적인 흐름이 솔라나와 또 거의 흡사하다 라고 하니까, 에이다 홀더분들 뭐 지금 신규 진입은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기존 에이다 홀더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JD가 얘기한 건데, 헤드라 해시 그래프, 저희 채널에 보면 이렇게 헤드라 해시 그래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국내에서는 신한은행이랑 또 파트너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간 RSI가 돌파를 했고, 저항라인 돌파를 했고, 스토캐릭 RSI도 지금 80 위로 올라서는 상황, 그러니까 이 과매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2020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었는데, 그때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322일 동안 36배 반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과거에 이렇게, 뭐 이렇게 또 될까 궁금합니다. 페파라는 암호화폐 분석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팔로워 수가 많아가지고 저는 처음 봤는데 이상한 분석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또 이제 XRP 홀더 분들 중에 이제 스텔라루멘도 일부 가지고 같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 사람 이런 얘기 합니다. 이 체인링크, 도치코인, 솔라나, 아발란체 등 대부분 메이저 코인들이 지금 1차 펌핑을 했는데, 그 다음은 스텔라루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뭐 1달러까지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스텔라루멘이 1달러까지 가면 무척 아주 많이 좋겠지만, 이게 지금 2주 차트거든요. 2주 차트를 통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니까 댓글을 달았어요. 크립토스, 이 사람도 뭐 분석 많이 내놓는데, 크립토스가 댓글 단 게 뭐냐면, 스텔라는 완전 XRP 따라가. 그래서 둘은 엄청 강력한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상관관계가 엄청 강해. 그래서 XRP가 역시 마찬가지로 펌핑할 거라고 네가 이야기를 하면 나는 네 분석 믿을게, 받아들일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XRP부터 간다는 얘기를 해야지. 스텔라루멘 지금 XRP 죽쓰고 있는데 이 소송 이슈 때문에 지금 몇 달 더 약간 흥보 조정 가능성도 있는데 너 지금 스텔라루멘 얘기할 때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XR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송 합의와 관련된 부분이 2월 달까지는 조금 지금 이어지게 될 거고, 그 사이에 이제 비트코인의 반등에 맞춰서 시세가 같이 움직여지는 수준, 뭐 이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넘어선 어떤 펌핑 정도의 단계는 합의와 관련된 이슈가 좀 갈래를 트게 되면 그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아시잖아요. 이제 이런 거는 유명 분석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당연히 내가 추가적으로 리서치를 하고 따라가야지, 이런 것만 보고 투자하면 정말 하수죠. 네, 이거 보고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리서치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건 적어둔 거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